자, 지금부터는 이제 집합 건물법이에요. 집합 건물법의 특징을 먼저 이해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합리적인 공동 이용을 위하여 구분 소유권이 성립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을 일체화시키는 방법으로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집합 건물법의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다? 구분 소유권이 성립된, 구분 소유권은 전유 부분과 관련돼요. 개념이 전유 부분에 대한 것이 구분 소유권하고 연관된 겁니다. 그리고 공용 부분, 그리고 대지 사용권을 일체화시킨다. 이게 핵심이에요. 특징이 결국은 일체화예요. 근데 일체화가 이제 구체적으로 뭔지를 살펴볼 건데, 예컨대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을 금지하고, 그 일체화의 대표적인 내용은 분리 처분 금지. 뭐와?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을. 또한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다. 이게 특징입니다. 왜 이런 특징이 나왔는지를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이제 상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을 때 항상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공부를 했죠? 하나의 소유권을 전제로 했어요. 그리고 단독 소유거나 아니면 소유자가 여러 명, 공유인 경우를 전제로 했어요. 이러한 전제로 뭔가를 계속 공부를 했어요. 먼저 토지도 부동산이고 건물도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을 벌여요. 그 얘기는 뭐다? 토지와 건물은 각각 따로 처분할 수 있다. 즉,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도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처분하는 게 아니라 토지만을 처분할 수 있고 건물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이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 건물의 소유자가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유무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권리 구제 수단,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뭔지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일정한 경우에는 물론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그게 우선하겠지만 그러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366조와 같은 법정지상권과 간수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인정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토지와 건물은 각각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자가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안 봅니다. 다만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있으면 주물은 종물 처분에 따른 그런 사용권과 관련해서 그런 규정도 있었고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해결되어 왔습니다. 또한 건물이 하나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각자 공유 지분을 갖고 있고요.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 공유자들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공유 관계를 소멸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에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서 공유 관계를 해소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민법의 기본적인 큰 줄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 어떤 일이냐면 똑같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집합 건물이 존재했어요. 집합 건물의 먼저 특징이 외형상 건물은 하나지만 이렇게 아파트처럼 쪼개져 구분하죠. 그리고 소유자가 각각 존재해요. 이거는 하나의 소유권을 전사 단독 소유거나 공유인데 여기는 각 요거마다 소유자가 각각 존재하죠. 그럼 소유권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12개의 소유권이 12개예요. 이걸 뭐라 한다? 하나의 건물 안에
구분 소유자. 그게 구분 소유권이. 구분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이제 성립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파트라는 구분 소유된 건물을 하게 됐으면 공용 부분이 생기겠죠. 공용 부분. 아파트 하게 되면 계단. 여러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이런 단독이나 하나의 소유권 전제하는 경우와 달리 필요한 시설들이 있겠죠. 관리사무소도 있고. 그러니까 공용 부분이란 개념이 생깁니다. 공용 부분. 그럼 이 공용 부분은 당연히 이 구분 소유자들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일 거고 이 관계는 소유 관계는 뭐다? 공유 관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공유물 자체도 독립한 물건이에요. 공용 부분도 독립한 물건이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복도는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관리사무실 같은데요.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공유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과연 이 공유의 법리에 따르면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 공용 부분은 독자적으로는 독립된 물건을 맞지만 그 효용의 가치는 이 아파트 구분 소유자의 생활의 편익을 제거하는 겁니다. 분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법상 규정에 이런 것을 금지시키는 규정은 없어요. 물론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못한다는 일부 조항이 있긴 있는데 이게 집합 건물 전체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에서.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또한 구분 소유자 있는데 토지도, 그러면 이 토지도 소유도 공유겠죠. 이 구분 소유자, 소유자 여러 명 있고 그 여러 소유자를 위해서 이 토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배웠던 민법에 걸리면 이 토지와 건물은 각각 독립해서 별개로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법리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토지와 이 구분 소유 건물을 따로 처분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하는 게 원칙이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배워왔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기존에 약간 법정지상권이나 그런 걸 해결했고 설사 법정지상권이 철거될 운명에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 사람이 감당할 목적이었어요. 하나의 소유권자가. 그건 감행한 거기 때문에. 그 피해 정도는, 손실 정도는 본인이 감수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소유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목적들은 수시로 바뀌어요, 소유자들이. 또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구분 소유자가 이 토지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돼요. 철거나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하는 문제. 근데 기존의 관념,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한 민법 문제를 해결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기존에 죄송합니다. 기존에 이런 민법 기술, 토지와 건물은 별개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관념을 그대로 가져오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더욱이 이런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해 등기를 건물에 대한 등기와 동시에 토지에 관해서도 등기를 하는데 등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한 삐질이 딱 자기가 처음에 해서 이게 뭐 완벽하게 매립을 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은 이 토지를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에 재건축을 가면서 매수하면서 정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씩 삐그덕삐그덕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시당초 이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토지 소유권자가 변동되고 이 구분 소유자가 변동되면서 구분 소유자와 이 토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토지의 지분에 대한 지분권이 체납 등에 의해서 세금 체납 등에 의해서 경매 절차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채권자들, 일반 채권자들이 이 지분에 대해 강제 경매 절차들을 진행해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런 소유자들이 이 구분 사유자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민법에 발행이 되면
정당한 권리, 토지 사용 권리가 없으면 뭐가 된다? 철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의 소유권에 여러 명이 살고 있잖아요. 또 철거를 어떻게 해요? 쪼갤 수도 없잖아요. 하나의 건물을.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법으로는 해결돼요. 근데 그 법을 해석으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집합건물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의 기본 알고 있던 특칙들이 정한 거예요. 먼저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각각 별개 처분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처분을 못하게 해요. 이 토지에 관한 권리와 건물의 권리를 각자 구분성과를 각자 별개로 처분하지 않아요. 그게 일체성이에요. 분리처분 금지. 예외는 있지만. 그리고 이 토지와 관련해서는 보통의 경우는 이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소유권이겠지만 이 토지와 관련해서는 소유권이 또 대지사용권이라는 개념을 합니다. 대지사용권. 보통은 소유권이지만 대지사용권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집합건물법과 관련해서는. 근데 이건 대지사용권이라는 것은 민법상 나온 개념이 아니잖아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서 우리 민법 배운 게 뭐 있었어요? 용익물권과 임차권이잖아요. 이 대지사용권은 뭐냐면 소유권이나 임차권이나 용익물권이나 기타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들, 포괄적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상 대지권을 보통 경우는 대지권 등기거든요. 대지권을 등기하게 되면 분리처분이 금지됩니다. 이 소유권과 구분 소유권과 이 대지 사용권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문제를 하나씩 특별법을 집합건물법은 특별법을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과거에 내가 배웠던 것과는 다른 거구나. 현실에 생겨서 나는 기존의 민법상 배웠던 지식을 갖고 그대로 적용되면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합건물법을 만든 거구나. 그럼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분리처분 금지 뭐냐면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은 각각 처분할 수 있고 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한 일을 발생하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용 부분이 있잖아요. 그 공용 부분은 독립한 물건인 거 맞아요. 쉽게 해서 관리사무소. 독립한 물건, 계단이나 복도 같은 것도 공용 부분이지만 그건 독립해서 처분할 수는 없겠죠. 근데 쉽게 해서 다른 관리사무소나 그런 시설, 독립시설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지식에 따르면 처분할 수 있는데 그걸 처분한다는 생각했어요.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런 구분 소유자다. 이런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그 구분 소유자의 생활의 편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별도로 처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체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일체성. 일체성은 결국은 부동산,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각각 별개로 처분할 수 있다. 그거를 막기 위한 게 그 일체성에 들어가는 거고요. 공유의 경우는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고 공유물에 대해서 만약 원치 않다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각자 독립하여 처분할 수 있다.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또 일체성 개념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구분, 전유 부분의 구분 소유권이 성립된 부분이 전유예요. 그래서 아파트 몇 동 몇 호가 내가 살고 있는 분이 전유 부분이고 복도나 계단 아니면 이런 전유 부분의 주민들의 생활 편익에 제공된 부분이 공용 부분이에요. 그리고 대지 사용권은 뭐냐면 쉽게 해서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보통의 경우는 소유권이지만 토지의 사용권에는 용익물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도 있겠죠. 그걸 포괄적으로 하는 게 대지 사용권이에요. 일체화시킨다. 결국은 핵심은 분리처분 금지예요. 그리고 대지 사용권은 전유분의 처분에 따르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왜 때리면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지 전유분은 소유권이죠.
대지 사용권에는 소유권도 있지만 용익물권도 있고 임차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나세요? 주종물 이론? 주된 물건, 종된 물건. 그러면 주종물 이론은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에 유추 적용된다. 기억나십니까? 이게 주된 권리죠. 이 토지에 하는 권리는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전유 부분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된 권리고 뭐가 있죠? 종된 권리예요. 그리고 배웠어요. 주종물 이론에 따르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라 주된 권리의 처분이 있으면 따른다. 그 처분에 따른다. 그 얘기는 매매계약상에 소유권에 관한 것에 처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를 위한 종된 권리인 것도 따라간다. 그런데 기억하기 뭐죠? 그게 임의 규정이잖아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거를 별도로 남겨놓고 이것만 처분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배웠던 지식이잖아요. 그걸 막는 겁니다. 대지 사용권은 전유 처분에 따른다는 그런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건데 반드시 주된 권리가 넘어가면 전유 부분의 처분이 따르면 대지 사용권 무조건 따라간답니다.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된 권리, 주종물 이론의 규정은 임의 규정이어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즉 당사자가 합의해서 소유권만 넘어가고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토지 사용권은 별도로 남겨둘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둔 겁니다. 자, 좀 이해 그러면 조금씩 감이 오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용어들, 구분 소유권, 전유 부분, 대지 사용권의 이제 개념을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전과 달리 소유권인데 구분 소유권, 대지 사용권이에요. 그럼 사용인데 지금까지 민법의 지식에서 안 나왔던 거예요. 왜 그런 용어를 쓸 건지, 그런 분리처분 구조인 그런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이 대지 사용권의 개념은 뭐냐면 다른 민법상 권리 달리 분리처분 금지가 들어갔던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대지권은 등기가 돼야만이 분리처분이 아니라 그냥 부동산 등기법상 개념이에요. 대지권이야만이 반드시 분리처분 금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지권 사용권 자체가 분리처분 금지가 내포된 건이에요. 왜냐면 구분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구분 소유권,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쉽게 얘기를 해서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부분이 전유 부분이고 그 부분을 목적하는 소유권이 구분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인데 여러 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 말고도. 하나의 건물에 나 말고 소유권이 여러 개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건물, 우리가 기본에 배우면 한 동의 건물이 있으면 소유권이 하나가 있고 단지 그 소유자가 여러 명이고 그 공유 관념인데 지금은 소유권이 여러 개인 거예요. 그래서 구분 소유권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구분 소유의 성립 요건 및 성립 시기. 정말 중요합니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한 동의 건물에 대하여, 먼저 한 동의 건물에 대하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구분 소유가 성립하려면 첫째, 한 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으로 한 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 부분을 각각 구분 소유권에 객조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외관상 말씀하면 아파트지만 소유권은 하나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구분해. 요거는 정말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 구분 소유권의 이 성립 요건과 시기가 중요하? 여기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소유권이라면 등기나 아니면 건축물 대장금을 떠올릴 수 있죠. 구분 소유권 생각하게 되면 일단 하나의 소유권일 때는 한 개의 소유권일 때는 우리가 신축일 때는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고 따라서 등기가 없이도 취득해요. 그렇다면 이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성립한 시점은 누가 봐도 외관상 건물이 외관인 것을 분명한 경우에 소유권이 취득할 겁니다. 근데 이건 뭐죠? 구분 소유권이에요.
하나의 소유권은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소유권이 성립되는 요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성, 이해성,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한동의 건물 당연히 존재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건물을 신축하거나 그 건물의 소유권을 지닌 사람이 하나의 소유권만 만든 게 아니라 아파트처럼 여러 명의 소유권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구분행위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꼭 아파트의 영향을 갖췄더라도 아파트처럼 집합 건물로 등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만들어도 그냥 하나의 소유권만 등재할 수 있어요. 전체에 대해서. 그건 그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게 구분행위예요. 하지만 기억할 게 뭐냐면 건축물의 대장이나 등기와 같은 공부상의 등록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점이 핵심입니다. 구분상의 소유의 성립 요건의 시기는 이러한 행위를 완전히 갖췄을 때예요. 그러한 시점이지 더 나아가 대장에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고 그 대장에 대해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구분 소유권의 성립 요건이 성립 시기라는 이런 개념들을 보는지가 실익이 뭘까? 실익이 뭘까? 이게 사실 더 중요해요. 실익이. 과연 이 구분 소유권 성립 요건의 시기를 보는데 요건과 시기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돼야만이 대지 사용권의 개념이 나오고요. 사용권과 분리 처분 금지의 효력이 발생돼요.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어야만이 전제되어야만이 그 순간 대지 사용권과 분리 처분 금지가 돼요. 그 얘기는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기 전에 그 건물이 지어지는 그 토지를 별개로 처분하더라도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 대지만 별도로 처분이 가능하고 그 처분은 효력이 있는데 만약에 구분 소유권이 성립된 시점에 대지만을 별도로 처분하게 되면 이는 집합건물법이 정하고 있는 분리처분 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기 이전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아니면 사용권들을 처분하게 되면 효력이 있어요. 그 결과 나중에 그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더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달라 토지와 대지 사용권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는데 그 이후에 대지 사용권만을 별도로 처분하면 이는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되어 그 처분은 효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뭐 소유권 넘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당권 설정 때문에 그래요. 구분 소유권이 성립된 이후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에 대해서 공사장을 마련해서 토지에서 별도로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했을 때 그 효력이 있냐 없냐가 쟁점이 된 거예요. 그 효력의 유무는 구분 소유권의 성립 시점에 따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실익을 언급하면 왜 이게 중요한지 알고 왜 건축물 대장에 그걸 기다리지 않는지 알 겁니다. 자, 또 하나 구분행위와 관련해서 이거예요. 그럼 구분행위가 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하게 되면 건물을 지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질 않아요. 보통의 아파트, 집합 건물을 신축할 때는 건축 허가 등의 절차를 밟죠. 건축 허가 등을 할 때 아파트 외관상, 구분상,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지만 나는 하나의 소유자만 두고 내가 혼자 다 쓸 거다. 그러게 되면 이걸 구분할 의사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이 아파트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파트 분양처럼 여러 산 분양을 하려면 그걸 전제로 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하죠? 건축 허가를 받으면 분양을 해요. 이 분양 자체가 구분 소유의 구분행위에 의사한 거죠. 내가 한 동의 건물 지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만들면 이걸 각자 소유권을 여러 명한테 팔겠다는 그게 이 분양이 자체에서 구분 의사가 나온 거죠. 구분행위가. 그런 다음에 건물을 짓잖아요. 땅 파괴, 터 파괴를 하고 그러다 하나씩 뭐가 올라가죠. 그러더니 이게 점점 변하더니 하나씩 다시 올라가잖아요. 한 동의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구조상, 이용상이 되면 보통은 이제 준공검사를 받고 준공봉사를 보게 되면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요. 구분 소유권은 성립할 시점이 한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각자 구분해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구분행위. 구분행위는 어디 있어요? 의사잖아요. 이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자가 이 지은 사람이 이게 각자 쪼개고 여러 명에게 분양할 의사가 그게 구분행위예요. 구분행위 뭔지를 이게 분양한다는 거 각자 이용상, 독립성 아파트를 만들어서 이걸 각자 소유권을 주겠다는 거 그게 구분행위예요. 그럼 구분 의사는 분양 절차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건축 허가에서도 드러나죠. 그럼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춘 시점에 뭐가 생긴다? 구분 소유권. 자, 한 동의 건물을 갖췄어요. 이 시점 건축할 때 구분행위 돼요. 이 경우에도 분양을 전제로 해서만 하기 때문에 분양할 때도 구분행위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한 동의 건물이 없잖아요. 자, 이 시점에는 아직 구분행위는 있어요. 한 동의 건물도 아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시점에 가면 구분행위 있고 한 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 뭐가 생긴다? 구분 소유권이에요.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고 이 시점 이후에는 근데 그 이후에 그 전에는 오게 되면 뭐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 이 시점에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이 시점에 구분 소유권 성립한다고 봤어요. 그런데 다시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걸 없앴어요. 어느 시대 대장이나 등기부에 등록할 필요 없이 한 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행위가 갖춰지면 그 시점이 된다. 근데 이 이후에는 이 건물의 존재를 위한 이 대지 사용권을 따로 처분할 수 없고 만약 그 따로 처분하게 되면 집합건물법에 위반돼서 효력이 없다. 대부분 이 시점에 이 대지나 등록지 이전에 매매 등이 이루어질 거나 아니면 담보를 제공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법률관계 복잡해져요. 토지와 건물의 소지가 달라져서 그걸 막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실무적으로도. 자, 다음. 자, 여기까지. 자, 구분행위는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내 마음의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분양이에요. 건축 허가 신청이나 분양 계약이에요. 그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잖아요. 분양 계획 등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구분 의사예요. 표시되면 구분행위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아까 그래서 시간적으로 쭉 그은 거면 그 이후에 한 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그 구분행위 상에는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대장에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 건물로서 등기되지 않더라도 그 시점에 모든 요건을 갖춘 시점 한 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구분행위가 있으면 그 시점에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 그래서 기출은 이렇게 나오죠.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더라도 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잘못됐다. 자, 전유 부분. 쉽게 해서 내가 아파트에서 내가 몇 동 몇 호에 산다. 그게 전유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등기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이다. 내가 101동 103호 떼면 등기부 나오잖아요. 그게 구분 소유권이에요. 전유 부분에 대한 목적이 부분이 전유 부분이다. 구분 소유권의 공용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고요. 다음.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